오늘은 7번째 실험인 용수철 진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목적을 살펴보면 실험 목적은 탄성 복원력의 이해를 위해 중력장 내에서 수직으로 운동하는 용수철 진자의 단순 조화 운동을 관찰하고 용수철 상수와 그 주기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용수철 진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동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반복 운동을 하는 물체를 진자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단순 조화 운동,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그런 운동하는 것을 단순 조화 운동, 그걸 통해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주기, 그게 다시 원래 처음 위치에서 다시 광복 운동에서 제자리로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 주기를 측정하는 게 되겠어요. 원리를 살펴보면은 이게 일반 용수철이 이렇게 있죠. 용수철에 물체를 달고서 여기다 힘을 가하게 되면 요게 이제 후기 법칙이라는 걸 이해가 해야 되는데, 이 후기 법칙은 뭐냐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요 K는 용수철 상수, 그 다음에 X는 변형된 길이, 용수철의 길이.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이렇게 늘렸다, X만큼 늘리게 되면 이 용수철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복원력이. 그래서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KX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이게 늘어났을 때 반대 방향, 이쪽으로 늘리면 용수철은 이쪽으로, 반대로 압축을 이쪽으로 힘을 가해서 압축을 시켜서 길이 변화가 X만큼 됐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복원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래서 요게 X는 변형된 길이 단위가 돼요. K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하고, 요것의 단위는 요게 뉴턴이고 X가 길이가 미터이기 때문에 이 K, 요 탄성 계수는 뉴턴 나누기 미터, 요게 되죠. 뉴턴 퍼 미터. 요게 이제 기본 단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압축을 시켰다 놓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게 압축을 해도 처음에는 늘렸면 얘가 이제 놓게 되면 다시 수축이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게 압축이 돼. 이게 다시 왔다 갔다. 이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진자처럼. 그랬을 때 요 물체의 위치 함수를 하면 이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진폭이고 오메가가 각 진동수에다가 이제 2파를 곱해준 게 각 진동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용수철 상수 그 물체 진자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오메가 각 진동수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주기, 즉 처음 위치에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때 걸리는 시간은 각 진동수분의 2파일 해주면 이게 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 각 진동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이렇게 된다. 이 K는 용수철 상수, M은 진자의 질량. 그래서 진자의 질량에 비례하고 용수철 상수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탄성 에너지 KX의 제곱이고, 요것이 이제 원리적으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평형 상태 아무것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요 자리에 있다가 얘를 늘리게 되면 탄성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놓게 되면 탄성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원점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됐다가 다시 압축해서 탄성 에너지가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왕복을 운동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직 방향의 운동을 요걸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용수철을 수직으로 걸은 상태에서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 요게 늘어나죠. 그때 늘어나는 게 얼만큼 늘어나냐면 요게 탄성력, 요게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mg, 요 중력만큼 잡아당기고 탄성력이 평행이 돼서 여기 H는 mg분의 K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것을 더 늘렸다가 놓게 되면 이게 이제 탄성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위치를 보게 되면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 체의 높이, 요 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여기죠. 요게 걸린 시간, 요게 이제 주기가 되죠. 요 시간 관계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 요게 진자, 여기 시계추 같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진자죠. 그래서 요런 진자들은 예를 들어 질량, 길이를 짧게 하면은 이게 빨라지죠. 요게. 아니야, 빨라지지 않네. 여기 보면은 길이를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빨라져. 생각보다 많이 안 빠르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 진자 같은 경우는 이 길이, 그것이 이제 질량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여기 진짜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요거죠. 요 용수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 압축했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쭉 계속 왕복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 상수, 용수철 상수, 뉴턴 퍼 미터죠. 요 상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 이게 줄이면은 이게 천천히 반비례한, 이게 훨씬 천천히 느리죠. 이게 아까 그 주기에 반비례하는 이게 보고, 용수철 상수를 키우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를 이렇게 보게 돼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량을 또 바꿔요. 질량을 여기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여기 되면 처음 위치, 예를 들어서 처음 위치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그래서 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주기가 되는 거죠. 요런 걸 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에서의 위치 사진을 찍어서 요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나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주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또 질량을 바꿔가면서 아니면 용수철 상수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질량이나 용수철 상수는 하나로 고정시켜서 둘 다 고정시켜서 한 번 실험만 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진자가 되겠다. 그래서 진자가 이제 요런 게, 그랬을 때 요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 요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질량이라든지 용수철 상수를 알면 정확하게 요 똑같아요. 여기는 수직이나 수평이나 요 식을 만족한다. 7-30. 그래서 요 식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질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를 측정한다면 주기를 측정할 수가 있죠. 이동값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험상으로 직접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의 이 진자의 위치 사진을 찍어서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시간을, 요 주기를 찾아줘서 그것과 요 이동값과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요 주기와 그래프에서 얻어진 주기를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장치를 보게 되면, 장치는 스탠드, 여기 이제 스탠드가 있고, 스탠드에는 여기 기준자라고 여기 표시가 있어요. 이게 형광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50cm, 이 물체가 이제 이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카메라상에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있고, 진자거리, 여기 진자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추거리, 여기 이제 추가, 여기다가 여기 구멍이 여기 가운데 홈이 있어서 거기다 추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밑에는 빨간색 색인식 표시가 있어서 나중에 카메라로 요거의 물체 운동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이고, 추 세트,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추 세트가 뭐 20g짜리, 30g짜리, 50g짜리, 100g짜리 이렇게 주어져요. 그걸 갖고 여기다 놓으면서 그 용수철 상수를 측정한다든지 주기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아이카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저울 이용해서 추거리 요 질량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전자저울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이게 기자재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자재 내용은 여기서 보면 스탠드, 추거리, 용수철, 그 다음에 아이카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탠드를 보게 되면, 스탠드는 이게 이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스탠드에 보는 것처럼 여기 기준자가 달려 있고, 기준자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용수철이 달려 있고, 용수철에 여기에 고리가 있고, 여기에 용수철이죠. 용수철이 있고, 여기 추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있는 거는 이게 나중에 이제 고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자주 요 추의 질량이라든지 용수철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진도,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 진동수, 진자,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거리에다가 여기 질량을 이렇게 달아서 여기 이제 100g짜리, 그래서 100g짜리 하나, 50g짜리 하나, 30g짜리, 20g짜리 하나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질량을 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저울, 전체 전자저울로 해서 용수철 여기 추거리의 질량을 알아야지. 추거리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알카 시스템,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되겠어요. 이 동영상을 봤으면 이제 실험 방법은 맨 처음에 할 거는 좌표계 설정. 이게 수직 방향의 운동을 측정해야 되니 좌표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것을 좌표계 설정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카메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전체 화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평이 잘 맞았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기준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안 되겠죠. 기울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이쪽 그걸 다 마친 상태에서 좌표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해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먼저 추거리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아무것도 추를 집어넣지 않고 요걸 해서 얼만큼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추를 달았을 때 요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얼만큼 늘어났느냐, 그 길이를 보고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 편의상 그거를 이제 여기 책에서는 추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를 넣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길이 측정 방법을 여기 하게 돼 있는데, 거리 구하기 기능을 이용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동영상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추거리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요 물체 좌표를 읽어요. Y좌표 읽고, 그 다음에 20g짜리를 다른 상태에 그만 늘어나겠죠. 그때의 좌표. 그 다음에 50g짜리를 달았을 때 그 좌표. 100g들 쭉쭉 늘어날 때 좌표를 읽고서 여기 Y좌표를 늘어나는 길이를 요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을 질량으로 잡고, Y축을, 이게 늘어난 길이를 X축으로 잡고, Y축을, 여기 어디 갔어요? 그래프는 늘어난 길이를 X축으로 잡고, Y축을 무게, 질량을 달았는데 질량에다가 중력가스 무게가 되죠. 왜냐면은 이 용수철 상수가 뉴턴 퍼 미터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가 아니고 뉴턴 퍼 미터이기 때문에 무게로 환산해서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뉴턴 무게로 하고, Y축은 무게, X축은 여기 잠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늘어나는 길이, Y축은 무게, 그 다음에 X축은 늘어나는 길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량을 재서, 질량이 이제 추하고 추거리를 다는데, 여기 질량은 항상 추거리를 포함한 질량, 맨 처음에 추거리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g을 달았다. 그러면 20g을 달으면 추거리 질량을 하니까 추거리 질량이 예를 들어서 50g이다. 그러면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 20g짜리 추를 달았으면 50 더하기 20, 70이 되는 거예요. 70g. 근데 대신에 여기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50g이면 0.05kg 해주면 여기 이제 여기다 9.8, 여기서 보면 9.8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를 여기 X축을 잡고 질량을 바꿔면서 좌표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이게.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그곳의 기울기, 여기 기울기를 찾아주면 그곳이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 킬로그램, 여기는 미터가 뉴턴, 여기 미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주기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추거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0g짜리, 20g짜리를 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g짜리를 달았다. 그럼 추거리 질량이 50g이면 이게 70g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살짝 늘려줬다가 놓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진자 운동을 하게, 수직 방향에 진자 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TY, Y축 방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피사체 1. 그래서 회귀 형식은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보통
또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나와서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최고점에서 다음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 첫 번째 최고점이 되는 시간, 요 시간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줘서 요 시간차, 요게 주기가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만 해도 되고 2주기, 즉 여기서 해서 한 번 왔다가 가서 다시 오는 거, 2주기 시간을 측정해서 처음 시간, 2주기 때의 시간, 여기 측정해서 그거를 시간차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좀 더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2주기나 3주기로 해서 2로 나누든지 2주기는 3주기는 몇 가지 했으면 3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해서 반복, 5회 반복 2주기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해서 좀 더 정확도를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실험 용수철 진자에 대해 설명하면 맨 처음에 이제 카메라 설정을 하고 좌표계 설정을 하고 화면 캡처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카메라 설정을 보면 카메라 설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 스탠드가 있고 여기 이제 진자 추거리가 있죠. 추거리가 있는데 맨 먼저 할 거는 여기 기준대가 이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것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 스탠드가 수직으로 똑바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카메라가 수평이 잡혀 있는지, 요게.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요거를 보게 되면 요 주위의 환경을 보고서 이걸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에어트랙이 이제 수평이 있다. 그러면 요 안내선과 카메라의 안내선이 이게 거의 이제 수평이 됐다. 여기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된 걸로 보고, 이거 미세 조정을 하면 여기 되겠어요. 여기 조정이 됐고. 그런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메라가 이제 수평이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스탠드가 똑바로 돼 있는지. 스탠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돌려서 했을 때, 요 밑에 보면은 여기 나사가 있어요. 여기 나사를 이용해서 이게 수평을, 좌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다 잡히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를, 요 정지 영상을 찍어서 여기 좌표계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50cm로 지정하고, 원점을 여기다 지정하면 그게 끝나는 거고. 그것이 끝나면은, 용수철 상수를 측정을 해야 돼. 용수철 상수 측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요것의 길이, 처음에 이제 추거리만 있을 때 요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질량들을 이게 추가해서 이렇게 얼만큼 늘어났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50g짜리를 넣었을 때, 여기 얼만큼 늘어나냐. 단계적으로 이제 20g짜리, 50g짜리, 100g짜리, 150g 이렇게 늘려가서 쭉쭉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이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는 여러분 진짜 실험하는 건 요거. 약간 잡아당겨서, 이렇게 진자, 여기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게 이제 주기죠. 진동수고, 그것의 역수.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걸 주기라고 하는데, 그 주기가 몇 초 걸리느냐. 모르는 그 주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다 됐으면, 우리가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재생을 눌러봐요. 여기 보면은 쭉 됐고, 그래서 시작할 프레임을 여기 하고, 다음에서 5개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그래서 피사체, 요거를 선정을 하고, 다음. 분석을 시작. 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요 Y좌표의 진자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화면 캡처로 가서, 여기서 원하는 질량을 적당히 50g이다, 100g이다, 이렇게 달아놓고, 50g짜리, 30g짜리 총 80g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지.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해서 다음. 쭉 정도하면 되죠. 다음. 이걸 피사체로 잡고 다음. 분석을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 갖고는 모르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선택해서 그래프 보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Y축방향의 운동이니까 TY 그래프. 그 피사체일 여기 요 추세선은 없음. 추세선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서 여기 진자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들어갔다가 여기다. 여기 1주기.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2주기. 그래서 여기 시간차. 예를 들어서 2.5에서 0.6을 빼서 그걸 2로 나눠주면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 한 주기가. 그래서 한 개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해서 2로 나누는 게 이제 오차가 가능한, 좀 더 적겠죠. 여기 0.5 근방에서 최고가 되는 시간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0.5 근방에서, 0.5초 근방에서 y 값이 최대가 되는 게 어디야? 26.20, 최대가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최소가 마이너스네.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요거죠. 그래서 0.567, 여기 0.567이 있고, 그 다음에 2.5 근방에서 최소가 되는 거예요. 2.5. 여기죠. 2.467. 2.467. 2.467에서 0.567. 2.467에서 0.567을 빼주면 돼. 그게 t가 되고, 그것을 2로 나눠주면 t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기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용수철 상수 결정.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추를 뭐 20g, 30g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추거리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그때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고 그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면 그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거죠.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항상 킬로그램, 미터 요걸 다시 설명하면 맨 처음에 여기 추거리 여기를 추거리만 있는 상태일 때에 질량을 집어넣죠. 근데 단위는 킬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거리 질량이 50g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0.05kg 이렇게 적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 9.8에서 이제 무게는 9.8 곱해주면 뉴턴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읽어주면 되겠어. 좌표 읽는 거는 여기다 줘. 그래서 그 물체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을 또 증가시켜서 쭉 해서 항상 여기다가는 그 추거리 질량을 항상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좌표를 읽을 때는 보통 거기서 읽는 값은 센티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15cm가 나왔다. 그러면 0.15m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0.2. 다 센티미터, 미터로 환산해서 요 단위를 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고 그랬을 때 용수 상수가 여기가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여기도 뉴턴 퍼 미터. 여기 길이가 미터가 되고 여기가 뉴턴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자의 주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거리, 여기다 질량을 질량은 뭐 20g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50g짜리. 예를 들어서 50g짜리를 넣었다. 그러면은 추거리 질량이 또 50g이 이게 100g이 되는 거예요. 100g이 kg을 바꾸면 0.1kg이죠. 그걸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배웠던 요 시계에서 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단위는 세컨드가 되는 초, S. 여기 나오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2주기나 3주기 그걸 해서 시간차를 구한 다음에 1주기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2주기는 2로 나눠서 그 시간 초 단위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평균 값을 얻고 그곳에 이제 이론값이라는 거는 여기에 요 시계에서 질량과 진자의 질량과 요 K 용수철 상수를 갖고 계산한 값과 여러분들이 직접 물체의 진자의 주기를 재는 값과 그 실험값과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여기 단위는 퍼센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 적을 때 여기는 뭐 6칸이 돼 있고 여기는 5칸이 돼 있는데 여기는 5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 하나 첫 번째 저기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쓴다든지 해주면 되죠. 여기다 옮겨서 적어주면 돼. 참고해서
그래서 여기 단위 같은 경우를 여기는 뉴턴, 여기는 미터, 여기는 뉴턴 퍼 미터, 여기는 초, 여기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